안녕하세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법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1차 시 구글 맵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학습 정리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 학습 도구인 슬리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슬리드 개설하기, 데스크톱용 슬리드 설치하기, 슬리드로 영상 캡처해서 텍스트 추출하기, 영상별로 폴더방 새로 만들어서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번 주 11주차는 구글 맵, 다음에 2차 시는 구글 얼스, 3차 시는 구글 포토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구글 맵스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고 구글 맵스에서 여행 일정을 짜서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기인데요. 해외여행할 때 구글 맵스로 추천 맛집을 검색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여행 경로를 검색하고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는 방법, 나만의 지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구간에서 구글 맵스 사용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글 맵스의 가장 좋은 특징은 위치를 경도와 위도상으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산사태를 나거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또는 불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나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경도와 위도상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구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이 가능해서 이제 조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구조를 받아야 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맛집이나 관광 주소 정보를 저장 가능한데 이건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주소 만들기가 가능해서 나만의 나만의 지도 만들기, 주소가 아니고 이거는 지도거든요. 나만의 지도 만들기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짜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글 맵은 구글 포토나 구글 어스, 스트리트 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신기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글 맵의 사용법은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장소를 검색한 다음에 북마크를 해서 가고 싶은 장소에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로 하단과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시간 설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로를 검색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간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장소라든지 꼭 지금 갈 거는 상관없지만 해외여행을 가야 될 때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나라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그 현지 시간으로 검색을 하셔야만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비행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검색이 됩니다. 지금 시간으로 했는데 검색이 안 된 때는 지금 시간이 그 나라에서는 자는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최고로 저렴한 시간대로 검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값은 저렴했고 대중교통에 엄청 택시를 타야 돼서 비행기 값은 싸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택시비를 엄청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 설정을 반드시 그 현지 시간으로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인데요. 경로를 파악하기 경로 버튼 옆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 저장 버튼을 해서 내가 꼭 가고 싶은 장소를
저장,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은 구글맵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서 반드시 다운받으셔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반드시 되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사용 가능인데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지하철, 좁은 골목, 사람들이 막 붐비는 구간. 그럴 때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데이터를 로밍을 해가거나 와이파이 도시락 같은 거 사가도 안 터지는 구간에서는 안 터질 수 있고 데이터가 소모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행기 모드로 하시고 데이터 소진 없이 오프라인 지도로 여행이 현재 위치 기능은 된다라는 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때는 컴퓨터에서는 안 되는데 모바일 앱에서는 음성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나오면 여기서 검색을 구글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해도 다 검색이 된다라는 거. 해외에서도. 현재 내 위치는 요걸 클릭하면 되고요.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탐색하고 싶을 때는 내 위치 밑에 요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스트리트 뷰를 동그란 데가 스트리트 뷰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구글 어스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인데 스트리트 뷰 현지의 장면들을 보면서 주변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6번째, 검색 장소의 항공, 주변 호텔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주변에 호텔, 맛집 이런 것들이 검색이 가능하고 또 항공 예약을 할 거냐 밑에 항공 예약을 할 건지 밑에 뜹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모든 교통정보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편리한 기능. 이거 네이버에서도 되잖아요. 그리고 경로를 검색한 다음에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실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학교로 가는 길을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에게 그 길이 담긴 구글 맵의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보세요 라고 지금 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 창을 여시고 점 9개나 또는 앱 런처를 여시고 구글 맵을 클릭해 주세요. 구글 맵을 열면 여기 구글 맵 우측 하단에 보면 내 위치라는 게 있어요. 자, 지도에서 학교를 검색합니다. 중부대학교 검색을 하시고요. 경로를 눌러주시면 출발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으로 출발지를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할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자가용하고 도보로 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대중교통만 나오고 있고 지금 출발 시간을 언제 할 건지 출발 시간을 정해서 언제 할 건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휴대전화로 경로 보내기 이렇게 메일로 또는 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한테 보낸 거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보내야 되니까 경로를 보시면 경로 옵션에서 버스로 갈 건지 지하철로 갈 건지 기차로 갈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경로 옵션은 친구에게 이 위치와 경로를 검색한 거를 공유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햄버거 바 메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장할 수 있는 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위치 공유, 내 타임라인, 내 지도에 내 데이터, 지도 공유 퍼가기가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링크 보내기, 지도 퍼가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HTML 복사해가면 아예 지도를 퍼가서 뭐 사이트에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링크 보내기에서는 요 링크를 내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로를 링크를 복사해서 SNS로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메일로 바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친구에게 그래서 학생 이지영한테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또는 우리 그 중부대학교 주소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전체에게 보내기, 메일 보기, 바로 이메일로 보내는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앱 런처에서 Gmail 들어가시고요. 지금 공유가 됐죠, 이렇게. 공유가 됐고 지도를 열면 이렇게 공유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지도 일정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구글 맵스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 일정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당신의 친구에게 그 여행 일정이 담긴 나만의 지도 여행 일정 링크를 SNS나 이메일로 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즐겨찾기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즐겨찾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부대학교도 여기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가고 싶은 장소, 여행계획, 별표 표시된 장소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새 목록에 학교라고 목록을 만들어서 이 목록에 학교 목록을 만들어서 학교 목록에 목록 보기, 학교에 저장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모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뷰융합 이런 식으로 메모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기능 있다라는 것, 또 라벨도 있죠. 라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설정한 장소, 구글 전체 맞춤 추천을 제한하고 광고 유용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 그런 라벨 기능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 검색을 이렇게 하면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 검색이 다 되고 있고 공유 버튼 해서 아까는 경로였는데 위치만 이렇게 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리뷰를 이렇게 클릭하면 주변에 레스토랑,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호텔, 술집 이렇게 기본적으로 맛집, 호텔, 술집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만의 지도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면 옆에 햄버거바 눌러주시고 저장됨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도라고 있어요. 목록, 라벨이 지정된 목록, 아까 학교라고 해서 비공개 장소 하나 나왔죠. 나왔고 라벨, 방문한 장소, 지도. 그러면 지도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계정에서 저장된 눌러주시고 맵 눌러주시면 이미 나만의 지도라고 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인 오사카 트립이라고 제가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 지도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여행을 세우고 1일차 여행 경로 노란색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요. 2일차 여행 경로 그린색으로, 3일차 여행 경로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1일차만 보이고 2일차는 이렇게, 3일차는 이렇게 보이게끔 이제 경로를 설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인 마이 맵스 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으로 나의 경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템플릿에 트래블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트래블 플래너에 여행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에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 일정표를 한번 짜봤어요. 저희 딸하고 한번 가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항공편이랑 여행 계획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지도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여행을 구체적으로 짜야 될지 그리고 이 여행 일정을 우리 가족들과 공유하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새 창을 한번 열어주시고 스프레드 시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하나 열어주시면 시트에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템플릿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여행 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계획표가 있죠? 여행 계획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행 계획표에서 여러분들이 여행 제목 쓰시고 여행자, 날짜, 목적지 이렇게 사람 일일이 써주시고 항공사 항공편 번호 어떤 일정으로 갈 건지 회의 일정이 있으면 회의 일정, 관광 일정, 호텔 이름, 항공편,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갈 일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구글 맵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구글 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도 눌러주시고 이제 지도 열기, 새 지도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제목이 없는 지도 나오고 있죠? 제목이 없는 지도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제목을 넣을 수 있는데 유니버셜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족과 함께 가는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 설명을 넣어 놓으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요. 레이어를 추가 눌러 주셔서 안 보이시나요? 레이어 추가하셔가지고 1번 이제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라고 하는 요 여행이 2박 3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2박 3일, 3일이 아니면 제목 레이어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일자면 제목 없는 레이어를 5개 짜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제목 없는 레이어에 레이어를 3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첫날 1일차 호텔 도착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호텔까지 가는 게 첫째 날 일정이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1차 유니버셜 스튜디오 액티비티 이렇게 해주시고 3일차 다시 집으로 완전히 타이트하죠. 하루만 유니버셜 가서 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정을 가져오기 기능도 있네요. 그래서 일정을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 뭐 이런 일정도 있으면 찾아보기 해서 일정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일정을 넣을 거니까 네, 첫 번째가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1터미널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터미널을 검색을 하시고 얘를 플러스 버튼을 해서 1일차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1일차만 클릭하시고 얘를 플러스 그러면 1일차에 인천국제공항 이제 여기 터미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다시 간사이공항 2터미널로 가거든요. 2터미널을 검색을 하시고 이걸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인천공항에서 간사이공항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집에서부터 빠졌네. 집이 빠졌네? 그러면 집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출발지가 빠졌죠. 출발지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얘도 플러스 버튼 넣어주시는데 얘가 지금 위에 가서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인천공항을 가고 간사이공항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사이공항에서 또 다시 호텔로 가야 되잖아요. 조이텔, 오사카 조이텔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대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호텔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텔이 내가 원하는 데가 맞는지 구글 지도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 호텔이 맞는지 주변 상황이 잘 맞는지 요금이 어떤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장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더니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이텔을 오사카 조이텔 중에서 조이텔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이텔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보다 얘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갔는데 그 급이 이렇게 호텔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얼마나 평점이 좋은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그래서 원하는 호텔을 클릭을 하시고 얘가 맞다고 하면 경로 저장하셔서 여행 계획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요 호텔이 맞다고 하면 요거를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추가를 하시고 얘를 첫 번째 일정에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일차 비행기 타고 호텔 쫓아가는 거 집에서 인천공항, 간살공, 조이텔까지 넣어주셨고요. 자, 2일차 여행 클릭해 주시고 1차 여행에 이제 첫 번째 일정에 조이텔 호텔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2일차도. 그러면 2일차 여행에 호텔 넣어주시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야 되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검색을 하셔서 이 일정을 지도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쪽에 가서 붙어버렸죠. 잘못되게. 그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두 번째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집이 검색이 안 됐잖아요. 이거 넣고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죠? 얘를 해제를 해주시고 해5 페리 휠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좀 다른 거 저녁에는 구경하는 게 좋다 또는 온천에 가보면 좋다라고 누군가 레코멘드를 해서 해5 휠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해5 관람차. 그래서 해5 관람차를 타고 나니와노유 온천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지도에 추가 해서 이렇게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5 나니와노유 이렇게 2일차는 짜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개별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도 그렇고. 근데 나는 순서대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개별 스타일 눌러주시고 개별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숫자 순서대로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끔 되죠. 그리고 여기서 1일차하고 2일차하고 색깔을 좀 달리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첫째 날은 편안하게 오는 날이니까 노란색으로 귀엽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날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해주고 네, 별 표시 한번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온천은 파란색으로 별 표시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3일차 다시 집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아니와노에서 다시 노이텔 호텔로 와야 되니까 호텔을 추가해서 집으로 다시 오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3일차는 다시 간사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니까 다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개별 스타일 하지 말고 여기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요거를 검색하셔서 요 없는 걸로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호텔을 앞으로 빼서 호텔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5 관람차, 온천, 다시 호텔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튿날은 파란색으로 변해버렸네요. 이거 빨간색으로 했었는데 빨간색으로 다 통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3일차는 다시 집으로 와야 되겠죠.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간사이 공항으로 국제공항 이터미널로 갑니다. 3일차 간사이 공항 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1터미널로 가야 돼요. 국제공항 1터미널 플러스 버튼 해서 3일차는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요거는 집으로 다시 오는 거니까 핑크색,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 개별 스타일 아니고 얘도 숫자 순서대로. 네. 숫자 순서대로 하니까 다 바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1일차, 2일차, 3일차 순서대로 색깔이 이렇게 됐고, 자, 요것을 경로를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경로가 한번 보이게끔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마우스 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지금 요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3번, 4번 이렇게 보이고 다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조이텔 호텔, 유니버셜 스튜디오, 펫5 관람차 숫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가는 게 온천, 나니와노유, 조이텔 다시 조이텔, 간사이 공항, 그다음에 인천 터미널 이렇게 좀 보이시죠? 그다음에 집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거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경로를 순서대로 가는 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마커로 선 그리기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 그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해제하시고 1일차부터 보이게 선 그리기, 선 또는 도형 추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1번에서 2번까지. 그다음에 이 인천공항에서 3번 간사이 공항까지. 그리고 간사이 공항에서 조이텔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마커로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마커로 대체할 수도 있고.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요 선을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어요. 선이 잘 클릭이 안 되는데 잘 클릭을 하시면 선이 5라고 나와 있고 수정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1일차 경로 저장해 주시고 여기서 스타일 하셔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면 확실하게 보이죠? 노란색으로 보이게끔 해주시고 자, 2일차 경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경로도 여기 선 그리기 2일차 경로는 여기 쪼밀쪼밀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이죠? 2일차 경로 선 추가해서 1번, 2번, 3번, 4번 하고 다시 5번 지금 겹쳐 있나 봐요. 잘 안 보이는데요. 4번하고 5번하고 겹쳐 있는 거. 5번. 다시. 이게 1번이었죠. 1번이니까 다시 1번, 2번, 3번, 4번, 다시 5번. 이렇게 해서 2일차 경로 저장해 주시고 스타일 들어가서 색상은 오렌지색이죠. 빨강색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두께도 조금 두껍게. 다시 되돌아오니까 채워져 버렸네요. 선이 아니라 채워준. 자, 그 다음에 3일차 경로. 다시 집으로. 지도를 마우스 휠로 해서 다시 작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경로 1번 호텔에서 나와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인천공항, 인천공항에서 네, 마우스가 제 맘처럼 막 잘 움직여주질 않아요. 3일차 경로 저장 눌러주시고 색깔 보라색에는 조금 진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레이어를 다 클릭 해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1차, 2일차, 1번, 2번, 3번, 4번, 5번 3일차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보기로 경로를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보기 전용 모드로 표시된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여기 공유 보이시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음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요거를 구글 지메일에 가서 공유하시면 되겠죠. 메일로 공유하라고 그랬으니까 현지 쓰기 않는 사람 그룹수로 해볼게요. 그룹수로 이렇게 해주시고 내 지도 여행 일정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링크는 내 지도 여행 일정 만들기. 나의 지도 여행 일정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받았을 때 네, 왔죠? 그래서 나의 지도 여행 일정 만들기. 그래서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사용자가 만든 지도, 나만의 지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셔서 나만의 지도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 정리는요. 구글맵으로 장소를 검색하고 구글맵에서 잘 가는 장소, 즐겨찾기로 저장하는 방법, 나만의 지도 만들기에서 여행 일정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 구글맵의 검색 장소, 즐겨찾기, 여행 일정 등을 공유하기 등입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요, 구글 얼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얼스 하면서 포토 안 나가고 그 다음 차시에서는 아트앤컬처. 왜냐면 웹하고 얼스하고 아트앤컬처가 매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포토에서도 겹쳐요. 구글 포토에서 어떤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게 클릭을 하면 장소가 구글 맵에서 장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클릭하면 구글 맵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드니에 갔다. 시드니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 포토에서 시드니에 갔던 사진들 다 찾아주는 기능. 그리고 구글 포토에서 그 시드니를 클릭을 하면 시드니 어디까지 갔는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매우 신기한 기능 구글 맵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구글 얼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